네,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뭘 할 거예요? 아니요. 한해판? 알았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개판 치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네. 야! 알았냐고? 대답을 하라고. 나중에 할 거지. 네. 자, 우리 땅덩어리를 봤더니 우리 땅덩어리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져 있더라.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고 그 증거가 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Understand? 오케이.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 여기 아주 크게 잘 보여요. 그쵸? 잘 보이죠? 너무 크다. 그쵸?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여기에요. 그죠? 네. 아주 잘 보여요. 크게. 너무 커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전체 지도를 봤는데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막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곳은 또 화산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 땅덩어리가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하고 여기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하고 또 여기 대충 뭐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뭐 이렇게 라인을 보니까 뭐가 조금 이렇게 양쪽 마주보고 있는 거가 조금 비슷해. 들어오고 나가고 이 모습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하나에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베게너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베게너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야,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 여기는 아프리카. 네, 자, 아프리카 들어와요. 들어와. 네, 아프리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와. 여기 앉아. 지금 기타 수업 있어요. 여기서 기타 수업하는 거야. 여기 앉아. 딩가딩가디, 딩가딩가딩가디. 그래. 네. 안녕. 네. 자, 여기 지금 봤더니 야, 이거 너무 라인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잘 맞네? 이거 하나였나 보다. 아하,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얼마나 열심히 찍었어요. 박수 쳐줬더라. 이렇게. 네. 아하, 이게 옛날에 하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베게너 할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뭔가 증거가 있을 거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는 일단은 마주보는 해안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알아요? 아니요. 그 노래 몰라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알았죠? 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자, 마주보는 해안선. 네. 여러분도 집에 가서 마주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못 들어왔어요? 네. 지금 들어갔잖아. 그쵸? 네,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마주보는 해안선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착안을 해서 지금 그렇다면 또 과학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산맥분포. 우리의 대륙이 막 흐트러져 있는데 이 대륙에 큰 산맥들이 있어. 그런데 이것들을 쫙 모아놨더니 이 산맥의 줄기들이 잘 연결이 되더라. 예전에는 이 대륙들이, 이 땅들이 한 군데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석분포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쪽에 어떤 생물체들이 화석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띠 모양이 연결이 잘 되네?
예전에는 이게 땅이 하나였었나 보다. 그래서 이 생물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분포했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자, 그 다음에는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쪽에 땅들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2암, 4암, 석회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쫙쫙 쌓였어. 그런데, 이쪽에 있는 2암, 4암, 석회암이, 이쪽에 보니까 2암, 4암, 석회암이 이렇게 또 층층이 잘 연결돼.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지질 구조, 지층,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이렇게 잘 보이더라. 양쪽이. 그러면은, 여기 쌓일 때 이쪽도 이렇게 쌓였네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빙하의 흔적이에요. 옛날 우리 지구의 과거 시대에 보니까 빙하가 조금 넓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빙하기라고 해요. 빙하기. 네. 자, 이 빙하기에, 이 빙하가 사실은 지구 전체를 다 덮었던 건 아니고, 약간, 저위도까지 이렇게 좀 빙하가 많이 이렇게 면적이 넓었을 때가 있는데, 그 빙하의 흔적 예를 들면은, 자, 남아메리카 대륙 이 밑에 쪽에 이만큼 빙하 흔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도 이만큼 빙하의 흔적이 있어. 그래서 봤더니, 연결이 라운드로 잘 돼.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땅덩어리였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나 보다. 이렇게 대륙 이동설을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들이 그럼 나눠지게 됐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설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땅이 이동했다,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들을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럼 이동을 했느냐, 왜 이동을 했느냐, 이 원동력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설명을 또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멘틀 대류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뭐가 올라와서 확장되고 이동하고 땅이 움직이더라 라는 것들이 조금씩 과학계에서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이제 이게 정말로 예전에 하나였었고 나뉘어졌구나, 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 땅덩어리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가운데에 내핵, 그리고 바깥쪽에 외핵,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가장 많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멘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내핵, 외핵, 멘틀, 요 겉에 지각하고 그리고 이 멘틀의 살짝 윗부분. 자, 우리가 지각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다 쪽을 형성시켜주는 해양지각, 그리고 육지 쪽을 주로 형성시키는 대륙지각이 있는데, 대륙지각은 좀 두꺼워, 해양지각은 좀 얇아. 자, 근데 이 지각과 밑에 있는 멘틀 중에서 여기 지금 멘틀이 있는데, 멘틀의 위에 부분 얼마까지냐? 약 100km 두께까지. 그래서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까지 해서 약 100km. 해양판 이것도 마찬가지.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까지 해가지고 약 100km 두께. 요 정도까지는 조금 딱딱한 층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해요. 암석권. 뭐라고 하죠? 암석권. 자, 그런데 이 암석권이라는 것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판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판이라는 것이 주로 큰 대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대륙판. 주로 바다를 형성해주고 있다. 그럼 해양판. 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은 지금 바다 쪽을 쭉 형성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해양판이네.
아, 이쪽은 봤더니 대륙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대륙판이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이동했느냐 봤더니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져 있고 이 여러 개의 조각이 이동을 하더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땅 속에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자, 그러면은 올라와서 분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이제 이 지구의 중력 또 운동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올라와서 양쪽으로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원형의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올라오는 부분 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땅 속에서의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각들이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조금 굵은 기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굵은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룸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플룸설. 그래서 뜨거운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강하는 부분이 있고 아주 거대한 기둥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약 100km 두께의 암석권이 조각조각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륙을 포함하고 있느냐 주로 해양을 포함하고 있느냐 대륙판 해양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자, 우리 땅덩어리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 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대륙판 해양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큰 대륙 지금 여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이에요. 유라시아판. 자, 그리고 이쪽이니까 거대한 태평양이 있어요. 태평양. 자, 이 태평양은 지금 우리가 바다를 구성해주고 있는 해양판.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거대한 북미판, 북아메리카판, 남미판, 남아메리카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바닷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 예전에는 바닷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과학기술이 좋아졌어요. 과학기술이 좋아지면서 바닷속에 있는 지형을 우리가 알게 됐어. 바닷속에 있는 지형. 바닷속에 있는 지형을 바다 깊숙한 곳은 깊이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다 깊숙한 거. 제일 높은 산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일까요? 네, 8,800m. 그러면은 바닷속 제일 깊숙한 거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1,000m 정도 된다고 해요. 11,000m.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 제일 깊숙한 곳에 풍덩 빠지면은 바닷속에 꼬르륵 잠기는 거야. 네. 자, 그렇게 깊숙한 곳은 우리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 깊숙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은 수압이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찌그러져. 다 박살이 나. 그래서 우리가 심해정, 심해잠수함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알 수 있는 고급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심해정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꽤 깊숙한 곳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외국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 그런데 이 바다, 지구 전체의 바다를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어. 그거 하나 타고 다니면서 지구 전체의 바다를 다 누빌 수는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은 바로 소리를 연구했어. 소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소리가 이거는 파동 에너지예요. 입자가 떨리는 거야.
막 떨리면서 가가지고 뭘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반사가 일부는 돼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거기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거야. 이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바다 밑바닥에다가 음파를 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음파는 속도가 좀 느려. 좀 빠른 음파 뭐가 있을까요? 울트라소닉 웨이브가 있어요. 뭘까요? 울트라는 뭐예요? 울트라는 뭐예요? 세다, 넘어섰다. 초음파를 뜻하네요. 초음파. 네, 여러분들 초음파는 여러분들 아기가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내 심장이 잘 있는지 초음파 검사하는 거예요. 네, 초음파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배에다가 초음파를 장치를 통해서 발사를 하면은 바닷속 밑바닥으로 쭉 갔다가 다시 올라와. 그러면은 물속에서 초음파가 얼마큼 빠르게 가는지 속력을 알아. 갔다 오는 시간을 재. 그러면 깊이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지역을 다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박수 쳐야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 바닷속 지형인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어. 여기 골짜기가 있네? 골짜기가 있어. 이게 무슨 골짜기냐? 바닷속에 있는 골짜기다. 이것을 해구라고 해요. 해구. 봤더니 이 땅덩어리가, 여기 지금 판 덩어리가 있는데, 이 바다에 있는 해양판이 있고, 이 해양판이 이동을 하는데, 위쪽에는 두꺼운 대륙판이 있고, 여기는 얇은 해양판이 있어. 일단은 대륙판은 대륙 지각 자체가 두꺼워. 해양판은 해양 지각 자체가 얇아. 그래서 멘틀의 일부를 똑같이 공유를 했을 때, 대륙 지각은 지각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대륙판 자체가 두꺼워. 해양판은 해양 지각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해양판 자체가 조금 얇아. 그리고 여기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현무암질, 단단하고 무거운 밀도가 큰 그런 물질로 되어져 있어. 얘들은 주로 화강암질, 조금 밀도가 작고 조금 가벼워. 해양판에 비해서. 얘들이 빡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륙판, 여기 지금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여기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더라. 이 부분을 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평양 가장자리에 보니까 이런 해구가 잘 발달되어 있더라. 여기 지금 봤더니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구나. 자, 근데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의 이 판의 경계를 봤더니, 판이 두 개가 빡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 서로 부딪히니까 깨져, 부딪혀. 그래서 땅이 흔들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일본이에요. 네, 일본은 바로 여기 있는 판이 이 밑에 판으로 막 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더라. 근데 요 일본은 여기 있는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대륙판과,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 이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야. 봤더니 경계가 더 있어. 어디냐면 이쪽 북미판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일본 위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북미판이. 이쪽은 유라시아판이야. 여기 태평양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요 밑에는 필리핀이야. 요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해양판, 필리핀판이 또 조그만 판이 또 있어.
판이 몇 개요? 4개야, 4개. 태평양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4개가 만나. 어디서?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가 많다? 지진이 많다. 네. 그리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온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점 온도가 높아져. 뜨거워져. 그러면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얘들이 이제 녹아서, 땅이 녹아서 뭐가 되느냐? 마그마가 되는 거야. 마그마. 그래서 마그마가 이제 막 생기면서 지표의 약한 부분을 또 뚫고 올라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는 무엇도 많다? 화산도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온천이 유명한.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화산지대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땅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녹고 그 녹은 것들이 또 약한 부분 뚫고 올라오고 그래서 화산 활동이 많아서 온천도 많고 화산도 많은 거예요. 온천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정한 위험한 곳일 수 있어요. 네, 다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도 있지만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누구냐? 무슨 나라일까요? 무슨 나라예요,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 사람은 인도로 가는 거예요. 차는 차도로 가고. 알았어요? 네. 자, 여기 지금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는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는 땅덩어리 육지와 대륙판이야. 그런데 이 대륙판 인도판이 누구랑 만나냐?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이랑 또 빡치게. 두 개가 빡치게. 우와. 두꺼운 대륙판과 두꺼운 대륙판이 만나니까 두꺼운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높아져. 그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산맥. 무슨 산맥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산맥? 산맥이 있어요. 알았어요? 무슨 산맥?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에 무슨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도 조금씩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산이 말로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줘요. 네. 근데 여기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많이 있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산 활동은 없다고 보면 돼요.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지진 활동만 있어. 그런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해구라고 하는데 이 해구에서는 지진, 화산 다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에는 무슨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 이쪽 아메리카와 이쪽 아프리카 사이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지리를 공부 안 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요 아메리카와 요 아프리카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푸른 바다예요. 푸른 바다. 무슨 바다가 있다고요? 푸른 바다. 푸른 바다. 그 푸른 바다가 뭐예요? 대서양이에요. 알았어요? 네. 대서양이 있는데 대서양은 봤더니 가운데 바닷속에 땅에 갈라진 흔적들이 있더라고. 바닷속 땅이 갈라졌네? 뭐냐면 땅 속에서 아까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닷속 땅덩어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태평양에서도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지구본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수심이
색깔로 이렇게 살짝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심이. 그래서 수심이 얕은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대서양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아메리카. 네. 그래서 봤더니, 여기 수심이 얕은 부분이 흰색 라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 흰색 라인. 네, 이렇게 옅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얕은 부분이라는 거야. 여기 가운데가 땅에 갈라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부분이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해줘요. 해령. 그래서 이 해령에서는 새로운 땅이 위에서부터 올라와서 양쪽으로 벌어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땅이 만들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 얕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 이렇게 얕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천발 지진, 얕을 천자를 써요. 얕을 천 발생할 때. 그래서 천발 지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발 지진. 정말 네. 그런데 이 천발 지진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이 우리나라 유라시아판 쪽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가.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일본 쪽에서는 깊이가 얕은 천발진이 많이 있어. 그런데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는 깊을 신자를 써서 신발지진이라고 해줘요. 뭐라고 해줘요? 신발기. 신발지진. 일본은 지진 피해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이 바로 뭐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 곳, 해구에서부터 멀어. 또 판이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지진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진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하고 다양한 곳이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 대륙판과 대륙판이 빡치게 해가지고 거대한 산맥을 만들어내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지금 여기서 살짝 옅은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해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쪽 지금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그 사이에 대서양, 네, 그런 데서는 해령, 여기서는 새로운 땅이 위로 올라와서 양쪽으로 벌어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발산형 경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땅이 두 개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또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모이는 부분을 우리는 수렴형 경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떤 데도 있냐면 땅이 갈라지는데 여기는 지금 발산형 경계예요. 땅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땅이 중간에 어긋나는 지역들도 있어. 땅이 옆으로 어긋나는 지역도 있어. 이렇게 옆으로 어긋나는 지형을 우리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만들어진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존형 경계라고 해줘요. 뭐라고 해줘요? 보존형 관계. 보존형 경계.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데가 있어. 보존형 경계가 여기에 지금 북미판에 있어요. 북미판에. 여기에 지금 보존형이가 여기 땅에서도 있어. 땅에서도. 육지에서 걸쳐있는 보존형 경계가 있어. 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LA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야. 그래서 LA 지역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육지 쪽에 있는 엇갈리는 층이 있어. 그래서 육지인데 거기는 땅이 계속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언제냐면 1906년. 1906년. 네. 그러면은, 지금, 얼마죠? 2020년? 100년. 그죠? 네, 100년. 100년 동안 에너지가 쌓였대, 여기가. 100년 동안. 그래서 얘네가 언제도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네, 영화. 무슨 영화가 있으면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봤어요? 안 봤어요? 가끔 네, 여러분들 유선 채널 이런 데서 해줘요. 네, 그래서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 네, 아무튼간에 네, 그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자, 산 안드레아스 요 단층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이 어긋나. 그래서 육지가 서로 계속 비틀려 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해양판과 대륙판, 대륙판과 대륙판, 또 해양판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 또 해양판이 서로 어긋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 것도 있어. 아까 이쪽 태평양판, 이쪽 필리핀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냐면 태평양판도 해양판, 필리핀판도 해양판. 얘네 둘이가 만나서 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해구예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계들이 있고 되게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대략적인 것들은 지금 쭉 설명한 것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이랑 겹쳐요. 네.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는 거고 지금 설명한 것들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어떤 곳에서는 봤더니 화산 활동이 있더라. 네, 그런데 이 화산 활동이 바로 뭐냐?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육지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육지로 올라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용암이 되는 거예요. 네. 땅 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가 되지만 밖으로 나오면 그게 용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오는 활동. 네. 그러면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스 성분들, 화산 기체, 그리고 여기 보면 뜨거운 국물, 용암, 그리고 건더기도 나와, 화산 쇠설물. 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네, 이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진도 같이 일어나. 지진도. 그리고 화산 활동 두 가지가 같이 세트 오브 N이에요. 그래서 화산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상당히 에너지가 큰 것들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먼지 같은 것들은 우리 대기 상층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작은 알갱이들이 안 떨어지고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햇빛을 차단시켜. 그러면은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보여. 낮에도 추워. 그래서 아주 큰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우리나라 과거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추운 여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있었을 때. 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화산 활동이 있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대기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햇빛을 차단시켜줘가지고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여름에도. 네,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요거는 네, 바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고 용암이 흘러가고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거 세트라고 그랬는데 바로 일본 지진이에요. 일본 지진. 이거는 2022년 네, 바로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 보도를 선생님이 요거를 TV 화면을 찍은 거예요. TV 화면. 무슨 방송? 여기 지금 봤더니 NHK라는 일본 방송을 선생님이 TV 채널을 시청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진이 발생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건물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흔들려서 혹시라도 붕괴 위험이 있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밖으로 대피를 한 거예요. 네. 그 장면이에요. 자, 지금 여기면은, 여기 지금 글씨는 지금 조금 뚜렷해요. 뚜렷해. 자, 근데 여기 지금 화면 볼까요? 여기 지금 사람들 화면이 지금 뚜렷하지 않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CCTV예요. CCTV가 뭐 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0시 46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같은 시간대를 써요. 네. 새벽 1시야 지금. 새벽 1시. 선생님이 새벽 1시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이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것들아. 박수 쳐야지 빨리. 감사합니다. 네. 자, 사진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지진이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여진이라고 해요. 여진.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남진이라는 가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네. 남진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 다 아셔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아하셔요. 네. 자, 지금 큰 지진이 있었고 앞에 더 큰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더 큰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더 큰 지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지진을 우리가 분진이라는 말을 써주고 나머지 지진을 여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져요. 자, 지금 제일 센 거 지금 진도 6강. 네. 진도가 6강이라는 센 지진이 있었고 나머지는 지금 여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보도하고 있느냐? 월파 도달 예상. 네, 진파 도달 예상. 네, 한자. 우리나라랑 한자 똑같이 많이 써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한자 많이 써요. 여러분 한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진파가 뭐냐? 진파가 바로 일본 말로 쓰나미예요. 쓰나미. 네. 쓰나미가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갈 거냐? 과학자들이 막 계산해서 지금 방송에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쪽 지역 쓰나미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 도착할 거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러한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게 엄청 많거든. 지진이 엄청 많아. 쓰나미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진파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요 말은 일본 말로 쓰나미예요. 이 쓰나미라는 말이 바로 일본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잘 됐어. 제일 흔하고. 그래서 쓰나미라는 말은 사실 국제 공용어가 됐어요. 쓰나미라는 말은. 네. 자,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포토샵이 아니라 한글에서 만들었나? 아무튼 간에 만들었어요, 여기서. 네. 지진이 땅속에서 쫙 일어났다. 지진의 근원지다. 그래서 그것을 진원이라고 해줘요. 같이 해볼까요? 진원.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이 지표면,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이 지표면, 여기를 우리가 뭐냐면 진앙이라고 해요. 진앙.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앙. 네. 그래서 진원, 진앙, 이건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뜻 잘 기억해야 되고요. 자, 조금 아까 한, 여러분들 NHK 자료가, 요거예요, 요거. 네. 후쿠시마 아까서 규모 7.3 지진이 일어났다. 쓰나미 조짐 발령했다. 네. 그날 사실 관련되어 있는 보도 자료, 선생님이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동아닷컴에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규모라는 말이 있어요. 규모가 7.3이래. 규모가 뭐냐? 그래서 봤더니 지진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얼만큼 에너지가 많은지 얼만큼 에너지가 적은지 나타내주는 그것을 우리는 규모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진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로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놈이다. 그럼 이제 규모 숫자가 크면 클수록 무시무시한 놈이야.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 봤더니 진도 있어요. 진도. 네. 자, 진도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어요. 알았어요? 네. 진도 가봤어요? 아니요. 진도 유명한 거 있죠? 진도에 뭐가 유명해요? 진돗개 유명하잖아요. 진돗개. 그렇죠? 아. 네. 자, 진도 하게 되면 또 어떤 할아버지가 생각나죠? 진도 하면 생각나는 할아버지 없어요? 이순신 할아버지. 이순신 할아버지가 진도 아파트에서 누구를 물리쳤어요? 왜군.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순신 할아버지가 왜구를 물리친 동네가 바로 이 진도 앞바다예요. 네. 자, 여기서 진도는 뭐냐? 이 진은 바로 진동, 떨리는 거야. 떨리는 정도. 그게 바로 진도예요. 그래서 규모와 진도가 뭐가 다르냐? 진도라는 것은 떨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지금 진도 5.6, 해로부터 10km 거리에서 뭐가 발생을 했어. 그런데, 자, 해로부터, 자, 10km 떨어진 이곳이 있는데, 자, 이곳에서부터 내가 지진이 발생한 이곳에서부터 1km 이내에 있을 때, 10km 바깥에 있을 때, 30km 바깥에 있을 때, 100km 바깥에 있을 때 에너지가 점점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약해져.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 지진이 빵 터졌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많이 흔들리는데 갈수록 점점 약해져. 네. 그래서 진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층이 얼만큼 안전하냐 불안정하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이 진도라는 것은 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층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런데 규모라는 것은 이 지진 자체가 얼만큼 크냐 작으냐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지표야. 그래서 규모는 거리랑 상관이 없고 진도는 거리랑 상관이 있다. 네,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쨌든 센 놈이다. 그런데 규모가 센 거하고 진도가 센 거하고 조금 다르다. 하나는 거리랑 상관이 없고 하나는 거리랑 상관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모와 진도를 구분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일본말을 조금 알려줬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진파라고 했어요. 진파. 자, 이 진파를 우리가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해요. 쓰나미. 네, 이것을 우리 한글로 바꿔주게 되면 해소, 해일 이렇게 얘기해줘요. 해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줘요. 해일. 쓰나미는 일본말, 그리고 우리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해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다. 쓰나미는 국제 공용어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 여기는 어디냐? 바로 경주 문무대왕릉이라는 곳이에요. 경주 문무대왕릉. 문무대왕은 자기 묘를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바다에다 만들었어요?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바다에. 바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요 지역이 바로 봉길지구라는 데인데 쓰나미가 발생하면 쓰나미는 우리가 한글로 한자식으로 지진해일이라고 해요. 네. 쓰나미, 지진해일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 위치가 여기다. 그런데
화살표, 붉은 화살표를 통해서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긴급 전화번호, 긴급 대피 장소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곳에는 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주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 겁나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쓰나미가 발생하면은 여기로 이동한다. 내가 지금 어디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 쓰나미 경보가 발생하면은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멀리 도망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쓰나미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쓰나미라는 것은 바다의 파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육지를 덮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쓰나미예요. 야, 이 지진해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바닷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바닷물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데 여기 바닷물이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2번 들어오고 나가고 밀물썰물이 있어요. 6시간 동안 들어오고 6시간 동안 빠져.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런데 쓰나미가 발생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쭉쭉쭉쭉쭉쭉쭉 빠져나가. 쭉쭉쭉쭉 빠져나가. 눈으로 보여. 눈으로 보일 정도로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 그게 바로 바닷물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소리 지르고 여러분 어디로 가라? 높은 곳으로 가라. 네.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쓰나미가 와요. 지진해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있어요.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생명을 구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학생이 이 쓰나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쓰나미 경보를 한 학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많이 대피했다. 뉴스가 됐어요. 이제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네. 네. 자,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봤더니 좁고 길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 대라는 것은 바로 띠 대자야. 자, 여러분들 벨트, 혁대라고 하죠. 가죽으로 만든 띠라는 거예요. 띠 대자예요. 화산이 일어나는데 좁고 길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지진도 그렇더라. 그런데 이 화산하고 지진하고 봤더니 같은 띠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게 뭘까? 봤더니 바로 판의 경계더라. 판의 경계. 자, 특히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옆에 여기 무슨 바다죠? 여기 무슨 바다예요? 태평양이죠?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고 동해가 있고 이쪽은 바로 태평양이야. 그런데 이 태평양 봤더니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이 지역이 대부분 다 뭐냐면은 판과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더라.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빡치기에 판이 서로 만나 그러면서 지진, 화산이 많이 일어나더라. 자, 여기는 특히 이 판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땅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 마그마가 또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면서 화산이 또 많이 발생하더라. 자, 그런데 이 태평양 가장자리로 동그랗게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여기를 환태평양, 환이라는 것은 동그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환태평양 화산대라는 말을 써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것을 뭐냐면 불의 고리,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ring of fire. Ring of fire. 네, 바로 ring of fire라는 것은 거기가 바로 여기가 판의 경계야. 그래서 판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감마가 만들어지고 화산 활동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지금 환태평양 화산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대 화산대는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더라.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되는데 거의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환태평양 이런 말을 써주고 불의 거리를 써준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자, 우리가 화산도 배웠고 지진도 배웠어요. 땅이 여러 개 쪽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땅들이 불안정한 곳, 땅들의 경계에서는 바로 지진, 화산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작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 everybody.